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억 소액 투자 대신에 증여를 통해서요, 자금을 좀 모은 다음에 3억 이상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곳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오늘은 그 상담자분의 사연을 가지고요, 그분의 좀 고민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좀 사연을 듣기 전에 최근에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 사연을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네이버 부동산 기사를 제가 하나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죠. 기사를 몇 개 읽어보면 최악의 전세난이 우려가 된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역대 최고다. 역시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역대 최고. 최악의 전세난이 우려가 된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전세 가격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 갭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투자 수요 자체가 많아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실수요장이 계속 더 많아진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즉 기존에 무주택자죠. 무주택자여서 전세로 거주하셨던 분들이 사실상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갭 자체가 주니까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매수의 수요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기존의 1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갭이 줄다 보니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게 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저기를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팔고 저기를 갭으로 사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실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사실상 이 매매가 자체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상급지로 가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좀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호재가 좀 확실한 지역, 그리고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가시는 게 본인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길이겠죠. 네. 보이시는 거는 11월 첫째 주입니다. 11월 첫째 주 케이블 리뷰원에 나와 있는 지역별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의 전세 가격 변동률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5대 광역시 또한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보면은 세종이 역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서울, 울산, 경기 순으로 지금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이 높은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주간 변동률 전세 가격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매매 가격 또한 지금 최근에 다시 잠잠했던 게 소폭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보이시는 게 역시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인데 그래프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다가 다시 상승이 되는 그림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5대 광역시, 수도권, 전국을 중심으로 다시 좀 더 상승률이 높아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세종이 높고요. 그 다음 부산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울산도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상담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질문을 크게 두 개를 주셨어요. 이제 하나는 부모님 상담이고요. 이제 하나는 이제 본인 상담 내용입니다. 질문 첫 번째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부모님 자산이 약 4억 5천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인천의 신축 분양권을 매수를 했는데 12월 입주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실거주 하시려는 것 같아요. 매수를 하신 지역이 인천 더샵 스카이 타워 분양권을 좀 매수를 하셨고요.
다음 달이죠. 이제 12월 초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주를 하면서 담보대출을 좀 잘 받아가지고요. 여유자금을 좀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중반가량 여유자금을 좀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추천해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상태이고요. 단 최근에 이런 세금적인 문제가 좀 고민이 되니 세금을 좀 고려해서 좀 추천해 달라라고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본인이에요. 이제 부모님 외에 본인 자산이 한 1억 가량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억을 장기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하시고, 역시 이제 세대 분리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원이시고 이제 30세 미만인데 소득이 있으셔서 이제 세대 분리 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그래서 뭐 재개발이나 소액 투자처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2억 중반의 자금 투자처 하나 하고요. 그리고 본인도 한 1억 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금을 좀 더해 가지고요. 즉 2억 중반의 자금과 그리고 한 1억 원의 자금을 더하면 한 3억 5천 정도 이상의 자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도 자금이면 사실상 좀 더 확실한 투자처, 그리고 좀 더 안전한 그런 투자처를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즉 답변은 크게 두 가지예요. 부모님 자금이 2억 5천 정도 되고요. 자녀가 1억이 있으니까요. 이 자금을 두 개 더하면 3억 5천이 됩니다. 그렇죠? 자녀는 이제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거겠죠. 5천만 원은 세금이 없고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될 수 있는데 5천만 원의 증여세는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월 인천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요. 3억 5천 정도면 광명에 입주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입주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좀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6년간 일시적 2주택 기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광명이 입주 시점이 앞으로 4년이 남았고요. 그리고 나서 광명에 입주를 한 뒤에 인천은 2년 내에 매도를 하면은 인천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6년간 주택의 상승분을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인천보다는 광명이 좀 더 상급지고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답변은 역시 이제 자금을 더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식입니다. 즉 반대죠.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께서 부모님에게 매달 4.6%의 이자하고요. 이거를 차용증과 공증을 사용을 하면은 증여세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3억 5천을 만든 다음에 역시 이미 세대 분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 광명에 입주권을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한 투자처죠. 이미 구역주 정도 다 되어 있고 최근에 상계뉴타운 같은 경우에 특정 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인 상계뉴타운 재개발을 보셔도 되고요. 또는 일반 구축 아파트를 거주와 투자로 이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략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지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실수요 목적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즉 인천의 아파트겠죠. 부모님의 인천의 아파트를 입주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로 광명에 입주권을 사게 되면은 이 광명의 입주권이 한 4년 뒤에 이제 입주가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면 종전주택은 2년 내에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총 6년 기간 동안 주택 상승분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좋은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역을 좀 설명드려보면 3억 5천의 자금이라고 했을 때 광명도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역들을 다 검토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광명 1구역 정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광명 9구역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광명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전매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어려우실 것 같고, 광명 1구역 정도를 한번 보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방법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상계뉴타운 같은 경우에 뭐 자녀분의 명의로 매수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총 3개 구역이 있습니다. 3구역은 해제 구역이어서 최근에 어떤 공공재개발로 추진 중인 구역이긴 하지만 여기 말고요. 좀 더 확실한 투자처인 뭐 1구역이나 2구역, 5구역 등을 이렇게 투자로 보시면 향후에 제가 봤을 때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와 투자로서 정확한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일단 광명을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광명 같은 경우에, 요 아래가 일대가 지금 광명 뉴타운이 입주가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일반 주택들이 있어서, 거주 환경이 좋지는 않은데, 여기 향후에 광명 뉴타운이 입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드릴, 이 광명 철산 두산 위브도 현재 시세보다는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갭을 좀 메울 겁니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은 갭을 메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갭을 메우고요. 시세가 더 상승이 될 가능성이 많은 아파트로 좀 판단이 되니까 역시 이제 거주와 투자로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의견을 좀 드려봤고요.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자산을 안전하게 좀 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